안녕하십니까, 시경 선생님입니다. 자, 6월 평가 모의고사를 잘 보는 방법이 뭐냐? 라고 많은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갑자기 6평을 잘 볼 수가 있느냐?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조언해 줄 것들은 몇 가지가 있다. 시험 현장에서 해야 할 일.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한 두세 개라도 더 맞힐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걸 테니까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틀릴 거 그래도 몇 개 더 맞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평가 과목에서 잘 보는 방법. 일단 첫 번째. 국어 영역은 마인드의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일단은 이게 돼야 돼.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은 맨날 말하죠. 너무 긴장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느냐. 네가 한번 봐봐. 막 이래요. 긴장이 되나 안 되나 네가 봐봐라. 막 이럽니다. 그렇지. 시험 보는 입장에서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최소한 어떻게나 하라는 얘기를 하면 일단은 첫 번째. 평가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하고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마인드가 달라야 되는 거지. 수능 출제 기관에서 출제하는 첫 시험입니다.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이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였고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첫 시험인데 수능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시험 보세요. 이게 내 수능 점수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돼. 수능하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아, 선생님, 그러면 긴장하라는 얘기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 수능 국어 여러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하실 거야. 너무 긴장하면 오히려 망한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장감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살짝 긴장을 해야 돼. 아무 긴장감 없이 시험 보면 졸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살짝 긴장을 하되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선생님, 이건 역설법 아닙니까? 살짝 긴장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냐? 그 얘기를 이어서 해줄게요. 긴장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건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지. 그죠? 너의 의식으로 호르몬을 통제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잖아. 살짝 긴장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똑같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긴장된 마음이 너무 오버가 돼버리면 글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읽을 수는 있어. 한글로 돼 있으니까. 국어는 읽을 수는 있다. 근데 이 느낌 알지? 글씨는 읽었으나 머릿속에 내용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 지문은 읽었어. 한글이니까. 문제 풀려고 선택지를 딱 봤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초반부터 시간 소모가 너무 커지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긴장이 되기는 하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아는 것만 다 맞는다. 아는 문제만 다 맞는다. 이 마인드로 시험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어떤 때 더 여러분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쫄리게 되냐면은 화작이랑 잘 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 하나 딱 맞닥뜨리면 그때부터 막 올라와. 어쩔 줄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망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국어는 흐름 타는 시험 중에 하나죠. 그 어느 한 군데 딱 꽂혀버리면 그 뒤로 우르르 무너지는,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마인드로 보면 돼. 근데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다 맞아버리겠다.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그냥 시험지를 딱 보면서 이 시험지 안에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을 거다. 못 푸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쭉 풀다가 못 푸는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오늘의 목표는 나 풀 수 있는 거 풀고 집에 가는 거다. 이 생각으로 시험 보세요. 풀 수 있는 것만 풀면 성공.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와.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집에 간다. 이 마인드로 시험 보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런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는 문제만 다 풀고 집에 간다.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면 그건 오히려 좋은 거야.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평가 모의고사가 중요한 시험이긴 해도 모의고사야. 모의가 무슨 뜻이야? 가짜 시험인 거야. 완전 실전이 아니라고. 가짜 시험이야. 1%도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일단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문제 푸는 순서. 문제풀이 순서. 요즘에는 수능 국어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이 순서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 돼버렸죠. 문제 푸는 순서 1번부터 45번을 그냥 시험지 순서대로 쭉 푸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요즘에는. 전략적으로 푸셔야 되는데 요즘 시험지의 체계를 잘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뭐부터 푸는 게 좋을까요? 화법, 장문, 문법을 먼저 풀어요. 화법, 장문, 문법까지 일단은 쭉 풀어. 1번부터 15번까지. 이 부분은 그냥 순서대로 푸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문제가 제시된 그 순서 그대로 푸세요. 순서대로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문학, 막 독서와 문학이 막 뒤죽박죽으로 나오기 시작하지. 그때 뒤죽박죽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문학을 풀 때 머리와 비문학을 풀 때 머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문학을 먼저 풉니다. 왜 문학을 먼저 푸는 게 좋아? 왜 그럴까? 일단은 비문학보다는 쉬우니까. 그것도 있고 연계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 3, 4월 교육청과 다른 게 EBS 연계성이 피부로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70% 연계가 될 거거든. 알겠죠? 특히 여러분들은 비문학은 솔직히 연계성을 느끼면서 시험 보니? 그렇지가 않잖아. 근데 문학은 이거 EBS 압축 강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서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학은 그나마 비문학에 비해서 좀 할만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문학을 풀 때도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 선생님이? 영역별로 모아서 푸세요. 다시 말하면 현대시 풀었다가 고전 소설 풀었다가 그 다음에 고전 시가 풀었다가 무슨 현대 소설 풀었다가 그 다음 극문학 풀었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극문학 수필 뭐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예를 들면 현대시 지문을 풀었어. 그게 융합 지문이든 뭐든 하여튼 시와 관련된 지문을 풀었어. 그러면은 고전 시가를 푸세요. 그 다음에 그거 찾는데 1초밖에 안 걸려. 고전 시가 어디 있지? 툭툭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왜 그렇게 풀어야 되니? 문제 유형이 똑같으니까. 현대시, 고전시가 옛날 말로 써있느냐 지금 말로 써있느냐의 차이인 거지 문제 유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다 화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표현상의 특징 물어보고 보기박스 문제 있고 뭐 주로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같아. 근데 시하고 소설은 문제 유형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푸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현대소설, 고전소설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 비교해봐. 문제 유형은 똑같아. 서술상의 특징 또는 뭐 기억, 미음 각 그 부분의 의미 묻는 거, 보기박스 주는 외적 준거 문제, 인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똑같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영역별로 현대시 풀고 고전시가 풀고 현대소설 풀었으면 고전소설 풀고 이런 식으로 모아서 푸세요. 뭐 수필이 출제된다면 시랑 이렇게 융합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시 풀 때 풀어버리고 극문학은 단독으로 나오거나 소설하고 묶여 나오거나 할 텐데 그러면 소설하고 묶여 나오면 그냥 소설 풀 때 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영역별로 모아서 풉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독서 지문을 풀면 되는데 비문학을 풀면 되는데 비문학은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나요? 난이도별로. 선생님 그렇다면 제일 어려운 걸 먼저 풀라고요? 그러다 그 시험 망해요. 난이도별로 가라는 얘기는 쉬운 지문부터 어려운 지문 순서로. 짧은 거부터가 아니야. 짧은데 어려운 지문들이 있어. 짧은 거부터가 아니라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걸로. 애들이 이런 질문 하더라. 선생님 안 풀어보고 쉬운지 어려운지 어떻게 압니까? 너넨 알아. 첫째 줄만 읽어도 알아. 첫째 줄만 딱 봐도 환율이란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첫째 줄 딱 봤는데 정약용의 사상 이런 거 좀 읽을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과 학생들은 논증이나 철학 지문 같은 거 읽기 싫을 거고 문과 학생들은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싫을 거고 문이과 공통으로 경제 지문 싫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은 그냥 지문을 한번 훑어보란 얘기야. 읽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지문인지만 보란 얘기야. 세 지문 나올 거야. 4문제 하나, 5문제 하나, 6문제 하나. 일단 기존의 수능을 보면 그래요.
그럼 지문 3개를 봐 일단. 과학 지문이네. 과학 지문이어도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 대강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고 야 물리학이야? 안 되겠다. 그럼 일단 넘어가. 경제 지문이네. 환율? 아 그래도 얘는 좀 중간은 가겠다. 좀 넘겨봐. 철학 지문이네. 이런 건 좀 할만하던데 뭐 소크라테스 이런 건 할만해. 그거 먼저 풀고 그 다음 경제 지문, 그 다음 과학 지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약한 지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쉽게 보이는 지문 먼저 푸세요. 왜 이렇게 가야 될까? 어려운 지문은 어차피 풀어도 틀려. 그죠? 도저히 못 풀겠는 지문이야.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 그래갖고 뒷부분을 찍었는데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여기서 시간 다 보냈는데 여기 5개 중에 4개를 틀렸어.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개떼 없는 딴 데도 찍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애부터 어려운 지문으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또 이런 걸 물어봐. 선생님, 몇 분 걸려야 되나요? 난 그런 질문이 제일 싫어. 몇 분 걸려야 되는 이거 내가 정해주면 그대로 풀 거야? 그게 되냐 시험장에서? 안 돼. 여기까지 몇 분, 여기까지 몇 분. 되나 봐라. 그게 안 된다니까. 왜 안 될까? 사람마다 강점,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 있어. 실제로 비문학보다 문학이 더 오래 걸린다는 친구도 있어.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도 있어. 시는 짧고 소설이 긴데 시 풀 때 시간이 더 걸린대. 이런 친구들도 있어. 또 어떤 친구들은 희한하게 딴 애들은 화작문 빨리 푸는데 자기는 화작문에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 강점과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하면 이런 거지. 자기가 평소에 잘하는 영역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거고 자기가 좀 약한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야. 강한 영역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놓고 그 남는 시간을 다 약한 영역에 때려박는 거야. 그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도 정해줄까? 뭐 끄덕끄덕하네. 그래 그러면 정해줄게. 이대로 한번 해봐. 되나? 자 일단 뭐 약 올리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이상적인 시간 배분은 이렇게 돼요. 화작문은 18분 안에 풀어주면 됩니다. 화법, 작문, 문법까지 15문제를 한 18분 안에 풀어주면 적당해요. 그다음 문학 파트. 비문학 파트는 3지문이지만 문학 파트는 4지문일 거야. 근데 4지문이어도 얘를 더 빨리 풀어야 돼. 연계성이 느껴지니까 EBS. 그럼 얘는 한 22분 정도? 그럼 여기까지 몇 분 걸렸어 지금? 40분 걸렸네. 몇 분 남았어? 40분 남았죠? 그러면 여기 독서를 한 25분 정도 해요. 세 지문이잖아. 세 지문 25분. 얘는 4지문 22분. 왜? 얘는 연계성이 느껴지니까. 연계 공부를 빠삭하게 한 친구들은 시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그거는 이거 빠르게 보고 막 문제 풀고 이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65분 걸렸네. 선생님이 타임어택 강의에서 강조한 게 그거죠. 시간 단축 강의에서 65분 안에 풀어야 1등급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분은 뭐 해야 돼? 마킹 하셔야 돼요. 마킹 5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밀려 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마킹하고. 그럼 10분 남았네? 10분 뭐 해야 돼? 검토하셔야 되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 배분이긴 합니다. 이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알겠죠? 이거예요. 이거. 근데 전반적인 틀은 강한 영역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내가 약한 영역에서 시간을 많이 쓴다야. 알겠죠? 그렇게 가지고. 자, 그다음 3번째. 위기 대처 방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다 보면 위기가 발생합니다. 언제 위기가 보통 올까? 1번부터 위기가 올까? 화법집은 딱 봤는데 나의 시험은 끝났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좀 풀어가다 보면 어디선가 한번 확 막힙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때 긴장감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죠. 야 큰일 났다. 벌써부터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이럴 때. 요건데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는 모르는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위기 대처에서는. 시험보다 배 아프면 어떡하죠? 이런 게 아니고 모르는 문제에 대한 대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시험을 보는데 모르는 문제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였어? 아는 것만 다 맞고 간다. 모르는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망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쿨하게 넘어가면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쿨하게가 돼야 돼. 일단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별표 칩니다. 체크를 해놔야 돼.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는 좀 달랐다라는 체크를 해놔야 돼. 알겠죠? 일단 별표 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 넘어가면 안 돼! 아직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국어는 수학과 달리 뭐가 가능해? 선택지 제끼기가 가능해. 그죠? 수학은 1번, 2번, 5번은 일단 아니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내가 풀어갖고 숫자가 딱 나오면 그 숫자가 있어야 그게 답이잖아. 내가 문제를 쎄 빠지게 풀어갖고 답을 딱 냈어. 아, 답은 7이야. 근데 선택지 5개 7은 없어. 그럼 이거는 잘못 푼 거잖아. 근데 국어는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지문의 이 부분을 봤을 때 얘는 절대로 아니다. 이건 되잖아. 그러니까 선택지 제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2개 또는 3개의 선택지가 날아가겠지. 항상 여러분들은 2개를 놓고 고민하거나 많으면 3개를 놓고 고민하지 5개 다 모르겠다 이런 건 별로 없잖아. 이걸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지문 피드백 한번. 지문 피드백 한번 합니다. 한번. 그래서 지문 피드백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남은 선택지 지문에서 찾기야. 선택지 제끼기 했지? 선택지 제끼기 했잖아? 그러면 남은 선택지, 헷갈리는 선택지가 2개 또는 3개 있을 거 아니야. 시험 끝나고 나면 수학은 시험 중간에 못 푼 문제는 끝나도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국어는 채점하고 다시 풀 때 보면 아니야. 난 죽어야 돼. 여기 빤히 있는 걸 왜 못 봤지 아까?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걸 해야 돼. 남은 선택지 그 지문에서 근거 찾기. 쉽게 말하면 근거 찾기. 1번, 2번, 5번은 아니고 3, 4번 2개가 남았다. 선택지 3번에 포인트만 딱 찍어. 선택지 4번에 포인트만 딱 찍어. 그 2개와 관련된 부분만 지문을 확인해. 다 읽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 관련된 부분만 빠르게 찾아가. 그러면 의외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야. 그렇다라는 걸.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지문 피드백을 했어. 남은 선택지를 가지고 했어. 모르겠어. 어떻게 해? 이땐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패스. 선생님 그러면 얘 어떡합니까? 넘어갔는데 마지막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찍어야 돼. 근데 냅다 찍는 게 아니지. 3, 4번 남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 찍어야지. 잘만 남겨놨으면 50%의 확률이야.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보내게 되면은 마지막 지문 다 찍어야 되지. 그건 진짜 5개 중에 하나 막 찍어야 되잖아. 명언 한마디 해줄게요. 우리가 찍어야 할 지문은 마지막 지문이 아니라 별표 친 문제야. 찍었을 때 확률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풀어주면은. 그렇게 하면은 몇 개라도 더 맞을 수 있어. 냅다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선택지 중에서 찍으니까. 둘 중에 하나 남겨놨으면 50%, 셋 중에 하나면 3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5개 중에 하나 냅다 찍을 때는 그냥 20%밖에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시험 보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시험을 보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이 생각. 항상 시험 볼 때는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뭔가 안 풀렸을 때 이건 내가 뭘 몰라서 그럴 거야. 그건 대책이 없어. 모르는 게 갑자기 기억날 리가 없거든. 이거 지문 어딘가에 이와 관련된 근거가 있을 텐데 지금 내가 못 찾고 있는 거야. 이 마인드로 시험을 보도록 하세요.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명심하시고. 알겠죠? 여러분들 시험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선생님도 응원할 테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다들 시험 잘 보세요.